안녕하세요, 대배당입니다.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는 이른바 금융 유튜버, 특히 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버분들도 세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의 시그니처 컨텐츠가 되어버린 유명 배당 유튜버 시리즈 제2탄 1편은 영상 마지막 카드에 넣어둘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유명 배당 유튜버 1편에서는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5분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니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빠져서 아쉬워하는 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배당의 배당 유튜버 세계관 짧게 이야기하고 시작해볼게요. 1세대 배당 금융 유튜버는 불모지를 개척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국 주식 투자 붐과 함께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미국 배당 ETF를 분석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국내외 주식과 투자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채널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인플루언서와 작가 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모두 현재까지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2세대 배당 금융 유튜버는 2023년에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채널들을 선정해보았습니다. 1세대 채널의 배당주, 배당 ETF 분석과 더불어 조기 은퇴에 대한 고민, 은퇴 자산과 부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과 배당 소득으로 전환한 분들도 계시네요. 3세대 배당 금융 유튜버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린 채널들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성장해가고 있는 채널들로 실제 투자 경험 공유와 포트폴리오, 배당 투자의 현금 흐름, 연금 자산 등의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생각한 배당 유튜버 또는 배당 중심 투자자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달라도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비교를 조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투자와 발전에 배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명한 배당 유튜버 시리즈 1편에서 투자 성과를 공개하고 있는 금융 유튜버 5분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의 특징과 공통점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장, 그게 또 와버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을 회복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5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하락장이라는 위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의 포트폴리오 변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리님입니다. 서대리님 포트폴리오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 계좌의 부, 애플, 테슬라 등을 대량 매도하시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 25년 2월에 대량 매도를 하셨기에 돈이 필요한 시점의 시장 상황까지 도와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7년을 넘게 이어오던 일반 계좌에서의 매도는 뒤로 하고 서대리님이 가장 잘하는 월적립 매수, 절세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한 기록으로 증명하신 분이기에 앞으로 다시 금융자산을 형성해가는 과정 또한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좌 매도 후 절세 계좌의 금융자산은 어떤 상황일까요? 공개된 전체 금융자산은 8천만 원이고요. 퇴직연금 DC를 포함하게 되면 약 1억 3천만 원 내외입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의 40%,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38%, 한국판 슈드의 12%, 자산 배분 ETF의 10%의 비중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최근 영상의 특정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당은 월 평균 약 50만원에서 18만원 선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성장주 ETF 위주의 구성이지만 배당에 대한 애정도 상당하시기 때문에 월 평균 배당금 히스토리도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배당도 꾸준히 키워가실 모습이 기대됩니다. 서대리님은 하락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절세 계좌에서 월적립 투자를 하고 계신 만큼 만 55세까지 모아가는 데에 하락장은 평소보다 많은 ETF를 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명 배당 유튜버는 배당연금술사님입니다. 전체 금융자산 규모의 변동은 포착하지 못했으나 연금저축펀드, ISA의 투자금 증가로 유추해 볼 때 이전보다 증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포트폴리오의 경우 연금저축펀드에서 한국판 슈드, ISA에서 커버드콜을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요. 일반 계좌의 SOXL과 TQQQ 또한 각 3천만 원과 1,6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수준까지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시네요. 월 배당은 24년 월 평균 60만 원 수준에서
25년은 70만 원으로 목표하고 계십니다. 배당연금술사님 또한 하락장에도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열심히 수량을 모아간다는 말씀을 영상에서 남기셨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하락장에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감으로써 현금 흐름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고 계시네요. 세 번째는 주식쇼퍼님입니다. 주식쇼퍼님의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던 하나금융지주를 대부분 매도하셨는데요. 매도한 금액으로는 미국 우선주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현재 전체 금융자산은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보여지고요. 하나금융지주 매도로 인해 현재의 배당금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이후 투자에 따라 상당 부분 회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쇼퍼님은 하락장 마인드가 아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치 투자,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된 5년 동안 저의 성과에 대해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5년 넘게 팔지 않고 있는 엑스모빌과 브로드컴 두 종목 다 처음에는 산 가격보다 10에서 20% 하락은 깔고 시작했고 5년간 수많은 상승과 하락을 견뎠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는 운이 좋았다는 댓글을 자주 접합니다. 물론 일부의 보이는 부분과 투자의 결과가 전부인 이곳에서 그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는 없겠지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식쇼퍼님 또한 최근 영상에서 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장기 투자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운이라고 하기엔 군데군데 의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게 운이라면 자유롭게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유튜브로 성과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가 50대 50의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금과 수수료로 50대 50이 아닌 51대 49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환상감자님입니다. 25년 3월 초까지 금융자산 17억 7천만 원이었던 환상감자님은 25년 4월 중순경 15억 8천만 원까지 평가금액이 2억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물론 평가금액 하락에 대해서 환상감자님은 굉장히 덤덤합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니까요. 25년 5월 중순인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상당 부분 회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SCHD, QQQ,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76%, 고배당 ETF의 6.8%, 테슬, 속슬, TQ 등의 레버리지 ETF의 4.4%, 엔비디아를 비롯한 개별주의 4%, 단기채 등 자산 배분의 8.8%. 저 대배당 또한 단기채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일정 부분 들고 가고 있습니다. 환상감자님의 포트폴리오는 배당과 성장의 조합도 물론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채권과 금과 같은 자산 배분의 절대 금액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또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하락장의 공포나 상승장의 포모보다는 단기채나 현금을 일정 비중 들고 가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환상감자님은 하락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는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경제는 등락이 있으며 거기에 올라탄 우리의 자산도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할 일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파도를 버티며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 지속적으로 좋은 자산을 사는 습관. 다섯 번째 배당 유튜버는 2%의 배당 라이프님입니다. 2%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에서는 리얼티 인컴의 비중이 매우 높았었는데요. 최근 영상, 즉 25년 5월 초 기준으로 리얼티 인컴을 전량 매도하셨습니다. 3월 기준으로도 약 5,700만 원 가량의 해외 주식을 매도하셨지만 리얼티 인컴의 비중이 더 컸던 만큼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매도를 거의 하지 않는 2%님이 리얼티 인컴을 전량 매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락장에 가치 대비 저렴해진 주식이 나타난 것이죠. 배당주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시장이 하락하며 가치 대비 너무 비쌌던 빅테크주, 성장주들을 주워 담는 것입니다. 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하락했으며 그동안 눈여겨봤던 주식을 모을 기회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현재까지는 TSMC, 알파벳, 엔비디아 등 기술주의 비중을 늘리셨네요. 충분해진 현금으로 어떤 종목을 추가로 담으실지 앞으로 2%님의 채널에서 꾸준히 확인해주세요. 2%님의 현재 금융자산 규모는 약 4억 2천만 원입니다. 배당금은 25년 기준 세후 약 1,5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시네요. 리얼티 인컴이 빠진 자리를 기타 배당주로 채운 결과로 이전 시점과 배당금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프로님의 하락장 마인드는 배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하락장에서 할인된 기업을 줍줍할 수 있는 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은 더 많은 자산 증식과 배당금으로 보상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락장을 대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때 뭐뭐 했어야 했는데와 뭐뭐 할 걸, 뭐뭐 살 걸이 더 자주 들리는 이유입니다. 당장 이번 하락장을 어떻게 접근했고 수량을 얼마만큼 늘렸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대배당 또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분들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실행에 옮겨나간다면 그 반의 반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하락장의 레퍼런스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이때까지는 사업이나 부동산이 대부분일 겁니다. 주식을 몇십 년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우리 주변에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주 수입원이 배당 소득인 사람은 더더욱 보기 힘듭니다.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외 배당주는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즉 레퍼런스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국 증시 투자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드린 5분의 투자 스토리를 듣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준비를 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 성과와 배당금 증가 현황을 공유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대배당들의 시대 구독해주시고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